2025년 7월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62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사제총으로 살해했습니다. 생일 파티 테이블 위에 놓인 케이크와 선물들 그리고 두 발의 총상. 이것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분노의 이야기입니다. 혈육이 혈육에게 총구를 겨누는 순간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이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전 부인과 다른 가족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를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가해자는 5년 전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결혼 25년 만에 파경이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경제적 문제, 양육관 차이,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원망. 특히 아들의 진로 문제를 두고 부부간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편을 들었고 아버지는 점점 가족 안에서 고립됐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부부관계의 종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가족 전체를 잃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진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부터 복잡했습니다. 집과 사업체 그리고 각종 자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아내 측에서는 아이 양육을 위해 더 많은 몫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나눠주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녀와의 관계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가까웠습니다. 이혼 후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큰 배신감이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보다 어머니 편을 드는 아들. 면접 교섭권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더 자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 역시 아버지와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고 아들에게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아버지를 피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억지로 만나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꼈고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혼 후 아버지는 혼자 살게 됐습니다. 한때 온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도 없고 아이도 없는 집에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일했는데 결국 혼자 남겨졌습니다. 특히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컸습니다. 자신이 키우고 교육시킨 아들이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자신에게서 빼앗았다고 여겼습니다. 아들 역시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5년간 쌓이면서 점점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이혼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족 얘기를 피했습니다. 결국 그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됐습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분노와 원망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가끔 만났습니다. 아들의 생일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만. 하지만 이런 만남들이 오히려 아버지에게는 더 큰 상처였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신이 가족에서 배제됐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겉돌았고 진심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있을 때 불편해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태도에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어색한 침묵과 낯선 대화들, 가족이 함께 있지만 마음은 더욱 멀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만남이 자신에 대한 동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못해 시간을 내준다고 여겼습니다. 그럴수록 자존심은 더욱 상했고 분노는 깊어졌습니다. 이번 생일 파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였지만 아버지만 혼자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가족은 소유물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들고 키운 가족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혈육이고 자신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자신을 버리고 어머니 편에 서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왜곡된 가족관이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가족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가족의 화합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복종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가족은 배신자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위험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아들을 용서할 수 없다. 자신이 직접 처벌해야 한 이런 왜곡된 사고가 결국 충고를 아들에게 향하게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요? 가족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할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요? 먼저 이혼 과정에서부터 달랐을 수 있습니다. 가족 상담을 받거나 중재자의 도움을 받았다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혼 후에도 아버지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혼자 끙끙 앓지 않고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다면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은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을 약함으로 생각합니다. 그 결과 혼자 감당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 가족이라는 말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관계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폭력은 절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배신감과 분노가 있어도 생명을 해치는 것은 용서될 수 없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전문적인 상담 시스템이 필요하고 가족 갈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도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속박하지 말고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